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아리따 사람들의 재창조 정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간 2, 3평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 처음에는 대형 그릇이나 장식병 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아리따 도자기는 점차 소메스케, 이 소메스케라는 것은 남색 무늬를 넣어서 이제 구운 도자기를 소메스케라 합니다. 일본에서 소메스케나 적색 또는 금색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호화찬란한 느낌을 주는 소메 니시키데 등의 제품 등으로 발전하여 다채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1647년경에는 초대 사카이다 카키에몽이 아카에스케, 일종의 그 채색 공정입니다. 도자기를 표현해 붉은색 그림을 넣어 그 우아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을 아카에스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하여 다양한 양식의 자기가 생산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에도 시기 후기에는 180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릇 등도 모두 도자기를 쓰게 되었죠. 이 시기에 세토, 아이치현 그 서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토 지방에서는 아리따에서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배워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용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연유에 의해 이후에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세토모노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아리따 지방은 2, 3평이 이즈미야마에서 백자의 원료인 질 좋은 백자 광맥을 발견하여 도자기를 만들어 온 이후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도예 기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도자기 기술을 전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일본은 한국의 전통 도예 기술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자기 제작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따 시에서는 최근 전통미술 공예에는 물론 식기, 건축용 타일, 화공용 도자기, 전기용 액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공예뿐만이 아니라 뉴세라믹스까지 만들고 있죠. 21세기 현재에도 아리따는 세계적인 도자기 메이커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리따 시의 길가에 보도도 도자기 조각을 넣어 예술적으로 만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따 시내에 있는 아리따 도자기 미술관 내 화장실 바닥이 도자기 타일로 된 것과 화장실 거울의 그 테두리도 물론 세면대에도 꽃 그림이 그려진 아름다운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로 그 착상과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따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죠. 사가 현립 아리따 요업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아리따의 도자기 기술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떠올릴 때 우리 선조들이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대륙의 우수한 문화를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본 문화의 전통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반대로 일부 일본 사람들도 한때 자신들의 선조가 한국으로부터 문명과 문화를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구미에 서양의 선진 문물을 먼저 수용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통해 근대 문화와 문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생각이 한일 간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 교류 과정을 논할 때 또는 양국의 비교 문화를 논할 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양 국민의 이와 같은 좁은 선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와 문명은 앞으로도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 것입니다. 요즘 BTS 등 한류 열풍, 한류 스타들을 그 활동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됐죠. 더욱이 요즘 인터넷 등 통신망의 발달에 의해 국경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 문화 문명을 전해 주었다, 들어왔다 등의 문제보다는 전수받는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생활하기 편리하게 새롭게 재창조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조선 도공들을 데리고 간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쟁력 있는 도자기로 만들어 유럽까지 수출했으며 현재는 스승의 나라인 한국에까지도 도자기를 수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조선에서 끌고 간 도공들에게 질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양반과 같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원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을 비롯한 장인들을 차별하는 사회 체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곧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조선 도공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일본인들의 도자기에 대한 유별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녹차를 자주 마시고 다도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오늘날에도 찻잔에 대한 집착만은 따라갈 나라가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셋째로는 도자기 생산 기술의 보호 육성에 철저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공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 도자기에 대한 유별난 사랑, 도자기 생산 기술의 육성 보호 덕택이 오늘날까지 일본이 세계적인 도자기 수출국, 도자기 기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공들에 대한 특별한 애우 덕택에 오늘날에도 도공들은 일본에서 전문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